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린이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어느 방으로 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바로 미증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네. 네, 미증시는 이제 FOMC 결과를 앞두고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네. 3대 지수 이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FOMC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성명서 발표가 새벽 3시 정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죠. 내일 새벽 3시에 뭐 파월 의장이 성명서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텐데 네, 죄송합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뭐 이번 회의에 뭐 그렇게 정책에 크게 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물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발표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지금 계속 자리를 좀 경계감을 갖고 지금 뭐 크게 그렇게 막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 어떤 뭐 짐 크레이머도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실수를 하면 주가 급락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기자들과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할 때 뭐 실수라기보다는 파월 의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큰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말실수를 해갖고 뭐 시장 급락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부 다 어떤 의도된 발언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어제 지금 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5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진했고요. 또 그 6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았어요. 다만 이제 5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좋았고요. 근데 그 5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8% 정도 올랐고 전년 대비 Y 대 Y로는 6.6% 정도 올랐거든요.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5% 이상 올랐었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지금 6.6%가 올랐어요. 6.6%. 전년 대비. 근데 전월 대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그만큼 이제 높지 않아요. 물가는 예상을 계속 엄청 상회하고 있고, 근데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뭐 좋은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물가가 결국에는 이제 그 좀 경기를 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물가가 결국에는 경기를 조금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수호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주식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관리하려고 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연준은 그 통화 달러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물가를 이제 관리하면서
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연준이 돈을 찍죠. 연준은 이제 그 일반 사기업이죠. 사기업. 예, 본인들이 찍는 그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면서. 근데 연준에서 얘기할 때 2%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2%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이 생겼죠. 지금 뭐 6.6%, 막 5%, 막 이렇게 지금 괴리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시장은 그걸 믿고 지금 좀 안정화하고 있어요. 처음엔 놀랬죠. 처음엔 놀랬는데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일시적이게끔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안정화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근데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지금 72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원유 가격인데 원유 가격이 지금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어요. 보시면 구리 가격은 내려가고 있죠. 예, 구리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른다. 주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주택 가격. 예, 주택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원유 가격이랑 주택 가격은 일시적이지 않겠죠. 일시적이지 않죠. 예,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을 때 작년 대비 Y 대 Y로 작년엔 유가가 쌌으니까 그때 막 유가 패닉 왔었죠. 막 마이너스 30달러 가고 막 2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당시에도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았죠. 그래서 유가 선물은 그때 당시에 그 당시의 가격은 유가가 굉장히 쌌지만 예, 선물은 비싸져 있었어요. 비싸져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그래서 유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결론은 그런 물가 지표들 중에 일시적인 지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지표들이 있죠. 지금 이 유가라든지 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건 일시적인 게 아니죠. 임금도 일시적인 게 아니죠.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들죠. 집 가격도 임대 가격 이런 것들도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철광석 가격, 뭐 유가 그리고 뭐 어떤 곡물 가격 이런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발표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지금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서 자산 가격의 어떤 이 부분을 더 띄울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전부 다 그냥 계속 고고싱을 외치고 있어요. 주가 더 갈 거다. 계속 더 갈 거다. 막 외치고 있죠. 근데 일단 미국의 차트만 한번 볼게요. 미국의 차트 나스닥이죠.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이 이제 올라와 있고 지금 밴드 상단이거든요. 상단이고 어쨌든 테이퍼링 이슈나 이런 부분 지금 선으로 보여드리면 이 지점에 지금 와 있죠. 이 지점에 와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이 있죠. 그럼 어쨌든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서 그냥 가정을 한다면 시장에 결과적으로 어떤 이 자산 가격이라든지 어떤 실수요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어떤 그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낮춰놔야 나중에 수요가 폭발하고 그 부분에 어떤 원자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쓰일 때 그런 어떤 생산자 물가나 이런 데 부담으로 주지 않겠죠. 그 물가가 만약에 물가는 막 그렇게 올라 경기 지표는 좋지 않은데 뭐 그 원자재 가격이나 그런 게 계속 급등해 있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고 뭐로 사고 뭐를 할 때 경제에 부담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실수요가 생기기 전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품을 좀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시장에 내가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악재가 된다고 하면 그 지금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 있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부분에 조금 이제 안정화도 좀 시킬 겸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조금 누를 겸 해서 뭔가 지금 자리 정도면
지금 자리 정도면은 조금 매파적인 부분에 어쨌든 시장은 내가 언젠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충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괜찮을 때 그냥 미리 해버리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이 밑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한다면 주가는 그 추세가 그냥 이탈하면서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관리하고 이럴 것,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닌데, 그냥 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현재의 어떤 그런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크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곰곰이 혼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오늘 여기서 이게 주식이 슈팅이 갈 수 있는 어떤 발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걸 여기서 슈팅으로 끌고 가면서 원자재 가격까지 다 급등시키고 막 이런 어떤 발언을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눌러주는 발언을 조금 하고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그 부분을 좀 수습하면 되니까, 그걸 어떤 성명서 발표해서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기자회견을 할 때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의도가 조금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주가도 너무 그렇게 과열되고 그런 상황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그냥 기자회견을 할 때 가볍게 던져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일단 지금 자리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오다가 어제 조금 미리 눌리는 모습이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 뭐 이렇게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냥 5일선에 좀 붙어 있고, 어제 조금 미리 조금 경계감을 갖고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하락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세를 살리면서 가나 각도가 커지나 싶었는데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좀 그냥 조정이 나오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일본 증시 보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그냥 안정화된 모습이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좋았어요. 근데 다만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좀 세더라고요. 대만 갖고도 보면 대만도 조금 약간 눌리는 모습이고요. 중국 증시가 좀 심상치 않죠. 중국 증시는 이제 G7에서 중국을 좀 경계하고 뭐 한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눌리고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증시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예, 유럽 기다리고 있고, 베트남 신흥국 증시 중에 조금 대표적으로 좀 잘 가고 있는 베트남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약간 조정이 받으면서 눌리고 있고요. 그 중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어떤 이런 추세 속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좀 경계감이 있고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센 모습이고,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전부 다 지금 조정권 영역에 있고요. 일단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유럽 증시 한번 보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기자회견 기다리고 있고, 뭐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센 모습이 보였고요. 일단은 오늘 새벽 3시에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항상 제가 좀 약간 경계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요때 이 올라가는 이 증시가 한번 좀 과열을 시켜주고 조금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건전하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약간 그 자리에서 테이퍼링이나 그런 걸 소화하면서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상승 각도가 갑자기 커지면서 뭐 크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오히려 시장이 안전하다. 여기서 만약에 위로 슈팅이 나오면 그러면 조금 계속 어떤 버블이나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6월, 7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는 오늘 회의 때 뭐 완화적인 부분을 계속 한다라고 할 때 그걸 뭐 이제 계속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그걸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럼 7월 달에 하나? 또 8월 달에 하나 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또 생기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떤 완화적인 발언을 해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조금 상승해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증시 시장은 또 그 이후의 흐름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 있고요. 물론 시장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조금 계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겠지만, 그냥 그 부분만 확인하고 오케이 그냥 올인 매수 이렇게 할 부분은 또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경계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연준의 존재 이유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상승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파월 의장의 성명서를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는 이제 코인 쪽 한번 살펴볼까요?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도 한번 시세를 짚어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번복을 하면서 반등세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흐름이 어떤가요? 네, 일단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좀 잡코인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 업비트에서 먼저 그 조심해야 될 코인들을 얘기를 했고 상폐할 코인들을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코인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뭐 빗썸도 이제 좀 지정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김치 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코인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뭐 단번에 마이너스 80% 90% 막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각 거래소에 이제 상장돼 있는 것들 중에 뭐 어디만 상장돼 있고 어디만 상장돼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날에서 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해갖고 좀 급락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코인원이나 빗썸 같은 데 같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선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상장돼 있고 하는 부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냥 당분간은 지금 자리대를 보면은 요 정도 한 4,900만 원, 뭐 한 5천만 원 정도 저점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과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을 여기서 소폭으로 좀 횡보를 할 것 같은 이런 모양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좀 나중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뭐 가상화폐가 또 나오고 같이 통용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지금 이쪽 밑으로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점을 이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자리를 계속 잡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상화폐 시장도 어쨌든 간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좀 합리적이고요. 그게 이제 다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냐라는 것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다음을 위해서 좀 그냥 흐름을 지켜보고 좀 관심을 갖고 보되 뭐 섣불리 매수하거나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까지 증시도 어려운데 가상화폐 시장까지 좀 여기다가 매수를 하고 뭘 하고 여기서 매매에 참여하기에는 좀 이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더 어려운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좀 관망하면서 그냥 주식을 할 때 좀 참고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참여를 해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그냥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쪽에 대해서도 우리 신강섭 전문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과 코인원도 곧 대거로 코인 정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월 달에 시행이 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있기 전에 정리될 만한 코인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에 더 집중을 하자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도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을 했고 주요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약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강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코스피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3,278포인트면은 지난번에 그 애플 이슈 나왔을 때 만들었던 3,266을 넘어섰거든요. 일단 전고점 돌파했고 거래량도 실렸어요. 차트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도 실렸죠. 일단은 신뢰도가 좀 있고 이거를 이제 외국인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약간 시장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코스피를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선물까지 좀 매수를 하면서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고점이 요즘에 돌파가 되고 나서 또 뭐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또 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따라가 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식을 또 가지고선 또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주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부분의 생각에 너무 이제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좀 중립적으로 보면서 현금과 그 어떤 주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이 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좀 따라가지고 다만 이제 이 코스피가 올라갈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른다는 게 좀 문제죠.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안 오른다는 게 조금 문제고요. 일단 지수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지수가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뭐 코스피 200에 대한 어떤 지수 뭐 ETF 이런 걸 하기에도 참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일단 좀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해서 시작하긴 했는데 음봉으로 눌렸어요. 환율도 지금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박스권을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게 원화가 약세로 갈 것이냐 강세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시장이 좀 부정적이고 원화 강세로 가면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원으로 바꿔서 주식을 사놓으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 더 많은 수익이 나니까 다시 나중에 원화로 바꿔서 달러로 바꿨을 때 수익이 더 크겠죠. 근데 이제 그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이제 사도 이제 계속적으로 또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야 주식 시장에는 그래도 그게 또 이제 너무 강세로 가면 뭐 수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또 안 좋기 때문에 그 환율이라는 게 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지금 현재 원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안정화죠, 안정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어떤 추세가 크게 뚫렸을 때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그 박스권 힘들게 조금 계속적으로 갇혀있던 박스권을 올라탄 다음에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뭐 시장에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코스피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다. 예전에 밑에서 올라올 때도 코로나 어떤 과정 속에서 올라올 때도 코스닥이 거의 세계 1위 상승률로 올라왔죠. 세계 1위 상승률로 올라왔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올라오는 지금 이 반등이 다른 나라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맨날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흐름이 괜찮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도 0.6% 정도 올랐으니까 일단은 조금 과감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흐름이 괜찮다. 일단은 시장이 이런 괜찮은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타고 갈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에 좀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오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날 때 서서히 이제 조금 본인들이 눈여겨보고 종목들을 그때 이제 지금 안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오르고 조정받는 종목들을 약간 눈여겨보고 있다가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시장이 조금 괜찮은 어떤 부분의 어떤 액션들이 나오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 따라갈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이번에는 우리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해 줬고요. 또 코스닥도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FOMC라는 큰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아시아 주변국보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화 흐름을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로 가야지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더 좋은 점이라는 점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또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떤 방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